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2월 5일 아미코젠의 주가를 기업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주가의 위치를 주린이 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새로운 시작이 개인적으로 2020년 올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 국책과 사업의 배지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7월인가요? 8월에 또 역시 프로테인웨이 레진에 대해서도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아미코젠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지나면서 올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의 움직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가의 가격 조정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주춤하면서 응집하는 2021년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적으로 오늘 아침에 어느 좋은 분께서 플레이어리라고 하는 분께서 이분의 필력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요, 웬만한 전문가의 그 이상인 기업 분석의 내용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미코젠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효소, 세상에 없는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코젠은 그러한 회사를 꿈꾸고 있다. 플레이어리 분께서는 현재는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나 2021년에는 DX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의 균주 개발 프로젝트죠. 이 DX로 인해서 적자의 실적을 내매도 스탁 옵션을 부여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툴라스로마이신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하방이 강하게 지지되는 근거가 될 것이고, 릴레이팅이 가능한, 이 릴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보단 약간 차이가 있죠. 좀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그럴 적에 우리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릴레이팅이다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플레이어리 분께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좋으신 분, 정확히 알고 계신 듯한 모습입니다. 릴레이팅이 가능한 구간으로 현재의 구간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 주가가 실적을 선행하는 걸 감안하면 내년 21년은 시가총액 아미코젠의 1조 이상으로 레벨업이 될 것이고, 2022년에는 시총 2조 이상으로 큰 상승이 예견된다. 그 이유인즉슨 파이자의 툴라스로마이신 제품명의 드락신, 이 툴라스로마이신은 아미코젠의 중국 자회사 아미코젠 차이나를 통해서 국내 및 해외 제약사 등에 공급을 하죠. 이거는 가축의 호흡기 질환에 맞는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특허가 곧 만료가 됨에 따라서 아미코젠 바이오팜은 2021년 상반기부터 연결 실적이 개선으로 견인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항생제 생산에 있어서 친환경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아미코젠의 효소 생산법을 사용해야 한다. 합작법인 설립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약품 배지와 레진 시장에 분명히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보통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넉넉하게 2022년 초반부터는
배지와 레진은 현재도 상용화가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진 시장은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CMO 쪽은 클라이언트의 레시피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지 역시 클라이언트가 정해주는 회사를 배지를 사용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강화되고 있어서 원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배지와 레진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결국에 2023년부터는 큰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충분히 아미코젠의 주가는 성장 동력이 충분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작의 거래량, 잠시 주가는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으나 3만원 초반대는 하방 경직이 이루어져서 내년 초부터는 의미 있는 상승을 요 45,000원대 요 가격대죠. 요 가격을 저는 충분히 돌파해서 이 플레이어리 분께서 생각하시는 내년도 충분하게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을 형성할 거라 저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400억 정도가 되니까 충분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저가마다 기관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주가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혹시라도 3만 초반에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수급 동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3개월 정도의 토탈 합계를 보게 되면 75만 주를 매도한 상황으로 잡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은 3개월 동안에 대략 10,000주, 20,000주 정도에서의 매도세를 보이고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이 아미코젠의 74만 주 정도를 매수한 집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보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은 160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13만 주 정도를 매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 정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3만 주를 지분 보유를 늘린 상태가 되고 기관 투자가만 160만 주 정도 처분한 상황. 이제 앞으로 넉넉하게 한 2달 정도, 한 달 정도 좀 지나가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은 이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차후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큰 새로운 도약, 주가에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지장이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부터 이렇게 일봉에서의 현재 거래량은 최저 거래량에 해당되고 있죠. 금요일에 33,00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다른 HTS로 보게 되면 현재 강하게 이 모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31,000원대 정도를 하방 경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자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부터 역대급의 거래량을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이렇게 하방 경직된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봉으로 그 모습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월봉도 역시 4월 이후로 큰 거래량이고요. 최근 2달 정도는 아주 적은 월봉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더욱더 많은 거래량이 보여지고 있죠. 월봉의 모멘텀 지표도 충분히 이격을 줄인 상황이고요. 이번 12월 달에 서서히 양봉의 모습을 보일 거라 보고 내년도에는 여기 자리를 돌파한 5만원 이상의 돌파한 주가 상승을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다른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아미코젠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죠. 힘든 상황입니다. 다른 올라가는 주식이 너무 많기에. 그럼에도 아미코젠도 역시 때가 되면 그와 같이 좋은 현재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지키셔서 저점마다 조금 담으셔서 평단가를 낮추는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때가 되어서 그 모습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도 그의 시장에서 화답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에 많이 쓰셨고 다음 주도 이제 하방 경직과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